네, 지난 13일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과도한 낙관론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련해서 유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타결이 되면서 사드 갈등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혜를 보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말부터 이 유통, 화장품, 여행 업종 등 중국 관련 소비재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도 9월 중 중국 내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지난해 이 한중 양국 간의 사드 문제로 부딪히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죠. 네. IT와 경기 민감주들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동안에도 이 철저하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래도 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겪었던 업종부터 반등을 하겠죠. 이 최근 주가 상승을 보인 화장품이나 중국 여행객 관련 업종,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도 이 사드 보복이 좀 완화될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차의 9월 판매를 일단 보면은요, 전년 동기간 대비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현대 기아차 판매 회복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동차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 4분기에는 iX35, 포르테 등 중국 신차가 출시가 되고 또 2018년에는 산타페, K5 등의 출시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상품성이 강화돼서 중국 내 판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대 기아차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는 한 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추이로 볼 때 직접적으로 사드 배치 보복을 당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오히려 상승세라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없어진다면 판매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아무래도 조금씩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업계들의 정말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이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를 사드 보복의 리스크를 해소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 한중 갈등 관계 개선에 미약하나마 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섣부른 예단일 것 같고요. 네. 내일부터 열리는 이 공산당의 제19차 전국 당 대표 대회 이후에 중국 측의 추가적인 어떤 제스처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경제 정책의 변화 시점으로 삼아온 만큼, 네. 이 제19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신호를 재차 보내는 등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2012년에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겪었을 때도 비슷한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해 11월에 열렸던 제18차 당대회에서 긴장 완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일본 제품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 단일 시위가 아주 급격했었는데, 네. 이 중국 정부가 당 대회에서 중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중국 내에서 일본 제품 판매도 회복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중국 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악재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 중국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의존도가 높던 이런 회사들은 그 포트폴리오 또 진출국 다양화, 다변화에 네.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릴 기미가 좀
길어지면서 유통업계는 그 수익이 나지 않는 중국 내 비즈니스를 정리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많은데요. 롯데의 경우에는 뭐 인도네시아 기업과 손잡고 또 온라인몰을 열기도 했었고요. 또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네. 또 눈에 띄는 것은 또 화장품업계 같은 경우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도 네.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돼서 우리나라 산업이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겠죠. 양국 간의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통해서 양국 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기업이 중국의 1대1로라는 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 한중일 FTA 등 경제 협력 관계도 좀 슬기롭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대해서 유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